여러분, 절대 성기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것이 남성 활력 문제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847명의 남성을 12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발기부전으로 진단받은 남성의 87%가 진단 시점에서 이미 전신 혈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성기가 아니라 혈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바르고 보약을 먹고 별별 방법을 다 해봐도 근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만 만지작거리는데 본관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건설 현장 감독으로 35년간 일하신 황기태 씨 67세입니다. 퇴직하시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황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이 부분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황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웠다고요.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동네 모임에도 안 나가게 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전 같지 않은 느낌, 밤에 시도를 했지만 우리 몸이 반응하지 않는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묘한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성기에 직접 뭔가를 바르거나 더 강한 약을 찾거나 수술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아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기가 아니라 성기까지 가는 길 바로 혈관 순환 경로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어떤 경로를 따라 내려가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 위에 있는 세 곳의 핵심 관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곳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빠르면 열흘, 늦어도 3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듭니다. 집에 있는 파스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성의 활력이라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 안에서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충분한 혈류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심장이라는 펌프에서 나온 피가 큰 관을 타고 내려와서 점점 가는 관을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충분한 양으로 도달해야 합니다. 마치 아파트 꼭대기층에 물이 잘 나오려면 수도꼭지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니라 수압이 충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정확한 신경 신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뇌에서 보내는 명령이 척추를 따라 내려가서 골반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명령 전달 과정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거나 약해지면 몸이 반응하라는 신호 자체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전화선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셋째, 혈관의 탄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새 풍선을 떠올려 보세요. 바람을 넣으면 쉽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은 풍선은 아무리 바람을 넣어도 잘 부풀지 않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으면 아무리 피가 많이 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혈류와 신경과 탄성, 이것이 모두 정상이어야 건강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 특히 우리가 60대를 넘어서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경직되고 혈류량이 줄어들고 신경 전달도 느려집니다. 대한비뇨의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68%가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성기에만 집중합니다. 성기에 직접 약을 바르고 성기 주변만 자극하고 성기만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심장에서 성기까지 이어지는 혈류의 전체 경로입니다. 이 경로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심장에서 출발한 피는 먼저 대동맥이라는 큰 관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 배 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복부의 대동맥을 거칩니다. 여기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장기들에게 피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내려가는 동맥이 있습니다. 이 동맥이 허벅지를 거쳐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우리 몸속 이 긴 경로 상상이 되시나요? 심장에서 출발해서 배를 지나고 사타구니를 통과하고 허벅지를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이 여정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거나 좁아지면 끝부분에는 피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긴 경로 위에 있는 세 곳의 핵심 관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곳만 집중 관리하시면 전체 순환이 극적으로 회복됩니다. 어디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관문입니다. 바로 하복부, 아랫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랫배가 차갑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손을 배꼽 아래에 올려보세요. 따뜻하신가요? 아니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차갑게 느껴지신다면 이미 순환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왜 하복부가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아래로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여기 복부입니다. 이곳에서 피가 여러 장기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하복부는 일종의 교차로인 셈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기점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서울에서 차가 많이 출발해도 부산까지 도달하는 차는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복부가 차가워지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이 부근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내부 장기를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추운 날 손발이 먼저 차가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혈류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우리 몸 입장에서는 생존에 꼭 필요한 장기에 먼저 피를 보내야 하니까요. 임상 데이터를 보면 놀랍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복부 표면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하반신 말초 혈류가 23%에서 38%까지 감소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건강한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혈류, 그러니까 임계값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부가 만성적으로 차가운 상태에서는 이 임계값을 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잠깐요. 이해되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랫배가 차갑다. 그러면 혈관이 수축한다. 아래로 가는 피가 줄어든다. 결국 반응이 안 나타난다. 이런 순서입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복부 온열 파스 요법입니다. 반드시 온열 파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쿨파스를 쓰시면 안 됩니다. 쿨파스는 오히려 혈관을 더 수축시킵니다. 우리의 목적은 혈관을 넓히는 것이니까 온열 파스여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가 중요합니다. 배꼽에서 아래로 손가락 2개에서 3개 정도 내려간 곳, 피부가 부드러운 아랫배 한가운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래쪽으로 가는 동맥이 분기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위치가 조금만 벗어나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시간은 20분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20분 미만이면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40분 이상이면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온열 성분이 피부에 접촉하면 약 5분에서 10분 안에 해당 부위의 혈류가 약 22% 증가하고
20분이 지나면 34%에서 42%까지 증가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저녁입니다. 저녁은 우리 몸이 활동 모드에서 이완 모드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이때 온열 자극을 주면 몸이 훨씬 쉽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효과가 이어져서 다음날 아침에 혈류 수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누워서 붙이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쏠려서 복부 혈류 증가 효과가 약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추가적인 순환 팁을 더해드리자면 온열 파스를 붙이기 전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잔 마셔보세요. 몸속 장기의 내부 온도가 먼저 오르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스의 온열 자극과 합쳐져 복부 대동맥의 혈류 속도를 2배 가까이 가속시켜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의 첫 번째 관문, 하복부입니다. 정리하면 아랫배의 온열 파스를 정확한 위치에 20분에서 40분 붙이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관문은 서해부입니다. 서해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타구니, 그러니까 허벅지와 배가 만나는 접히는 부분입니다. 양쪽 V자 라인이라고도 하죠. 왜 여기가 중요할까요? 아까 심장에서 나온 피가 배를 거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피가 최종 목적지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바로 이 서해부입니다. 큰 동맥이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서해부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곳입니다. 톨게이트가 막히면 뒤에 아무리 차가 많아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서해부가 막히거나 경직되어 있으면 그 아래쪽으로 피가 충분히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근막이라는 것이 혈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막이 뭐냐면요,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랩으로 음식을 감싸는 것처럼 근육 위에 얇은 막이 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막이 경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을 지나가는 혈관이 압박을 받습니다. 고무줄로 팔을 세게 감으면 손이 하얗게 되면서 피가 안 통하는 것 경험해 보셨죠? 근막 경직이 바로 그런 효과를 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 세대, 우리 또래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십니다. 퇴직하시고 나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계속 앉아 있으면 서해부가 구부러진 상태로 하루를 보냅니다. 대한재활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60대 남성은 3시간 미만 앉아 있는 사람에 비해 서해부 근막 경직도가 2.27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근막이 경직된 사람과 이완된 사람의 하반신 혈류량 차이는 평균 18%에서 27%였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2세 조병수 씨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택시기사로 40년 가까이 일하셨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좁은 운전석에 앉아 계셨던 거죠. 퇴직 후에도 습관이 남아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다고 합니다. 조 씨가 처음 비뇨의학과에 가셨을 때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기 문제가 아니라 서해부 순환 문제라고 했답니다. 40년간 앉아 있으면서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겁니다. 자, 서해부에 적용하는 파스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해부는 하복부보다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온열 파스와 쿨 파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온열 파스는 혈관을 직접 넓히는 효과가 있고 쿨 파스는 청량 자극으로 신경과 근막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편하신지 개인 선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사타구니가 접히는 주름선을 따라 양쪽 허벅지 방향입니다. 절대로 민감한 중앙 부위 방향으로 붙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허벅지 쪽, 중앙에서 먼 부분에 붙이셔야 합니다. 시간은 20분에서 30분입니다. 하복부보다 짧게 붙이는 이유는 피부가 예민하고 자극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저녁 샤워 후입니다. 다만 밤 10시 이후는 피하세요. 자극이 너무 강하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고추 성분이 들어간 캡사이신 파스는 이 부위에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불편함을 넘어서 심한 통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일반 온파스나 쿨파스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새로운 케어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서해부 파스를 붙인 20분 동안 누워서 다리를 벽에 올리는 L자 다리 자세를 취해보세요. 중력으로 인해 하반신 혈류 정체가 해소되고 림프 순환이 촉진되면서 굳어있던 서해부 근막이 훨씬 빠른 속도로 풀려 혈액 톨게이트가 원활하게 열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두 곳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아랫배 교차로를 열어주는 것, 둘째는 사타구니 톨게이트를 풀어주는 것. 이 두 곳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핵심 관문은 천골입니다. 천골이라고 하면 생소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엉치뼈, 척추의 맨 아래에 있는 뼈입니다. 허리 아래쪽 엉덩이 바로 위에 손을 대보시면 딱딱한 뼈가 만져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이곳이 가장 중요할까요? 앞에서 혈류와 혈관 탄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이라는 세 번째 요소를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의 핵심 스위치가 바로 이 천골 부근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긴장과 전투를 담당하는 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이완과 회복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긴장신경이 켜지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완신경이 켜지면 심장이 느려지고 혈관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남성의 건강한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완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긴장신경이 켜져 있으면 절대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 경험상 활력 문제로 고민하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바로 이 긴장신경이 만성적으로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걱정, 성과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긴장신경을 계속 자극합니다. 우리 세대 남성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가족 먹여 살리느라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 긴장이 몸의 습관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퇴직했는데도 몸은 여전히 전투 모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이완신경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천골입니다. 천골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이완신경계통에 속합니다. 이 신경들이 남성의 반응, 골반 근육의 이완, 하반신의 혈관 확장을 모두 관장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천골은 전등의 스위치 같습니다.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전구가 멀쩡해도 불이 안 켜집니다. 천골 신경이 비활성 상태면 아무리 혈류가 충분해도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천골 부근에 온열 자극을 가했을 때 이완신경 활성도가 평균 3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완신경이 활성화되면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골반 주변에 경직된 근육이 풀립니다. 근육이 풀리면 그 안을 지나가는 혈관이 자유로워지면서 혈류가 방해받지 않고 흐릅니다. 둘째, 혈관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완되어 혈관 자체가 넓어집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당연히 피가 더 많이 도달합니다. 셋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완된 상태에서는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됩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신호가 흐릿하고 느리게 전달되지만 이완에서는 깨끗하고 선명하게 도달합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맞으면 소리가 깨끗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천골 부근에 적용하는 파스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온열 파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천골 부근은 신경이 매우 밀집된 구간입니다. 온열 자극이 신경을 직접적으로 이완시킵니다. 쿨파스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허리 아래 엉덩이 바로 위,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손으로 만져보시면 뼈가 평평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 중앙에 정확하게 붙이세요. 시간은 다른 부위보다 오래 붙이셔야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는 피부가 두껍고 신경이 이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자기 전입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붙이시면 됩니다. 잠자는 동안 골반 근육이 계속 이완되고 신경이 회복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세 번째 핵심 가치로 천골 파스 관리와 함께 자정 이전 수면 습관을 결합해 보세요. 천골 온열 자극으로 부교감 신경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밤 11시, 새벽 2시 사이에 숙면을 취하면 밤사이 신경 회복과 혈관 탄성 복원 속도가 배가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황기태 씨 기억나시죠? 황 씨도 이 세 곳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이건 황 씨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건데요. 뭔가 다르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 아랫배가 따뜻한 느낌, 그리고 아침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한 느낌. 3주 후에는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다고 합니다. 황 씨가 가장 기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모임에 다시 나가시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시고 무엇보다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자, 세 곳의 핵심 관문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랫배. 피가 아래로 내려가는 교차로입니다. 온열 파스를 배꼽 아래 두세 손가락 지점에 20분에서 40분. 둘째, 사타구니. 피가 최종 목적지로 가는 톨게이트입니다. 온열 또는 쿨파스를 접히는 주름선 양쪽 허벅지 방향에 20분에서 30분. 셋째, 천골. 반응의 스위치입니다. 온열 파스를 허리 아래 엉치뼈 중앙에 30분에서 1시간. 이 세 곳 기억하시죠? 교차로, 톨게이트, 스위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파스를 언제 붙이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최적의 타이밍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타이밍을 지키시느냐 안 지키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최적 타이밍은 저녁 샤워 후입니다. 샤워 후에는 우리 몸이 가장 따뜻한 상태입니다. 혈관이 이미 넓어져 있고 순환이 활발한 상태예요. 이때 파스를 붙이면 이미 열려있는 혈관 위에 온열 자극이 더해지면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샤워 후 몸을 닦고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붙이세요. 그러고 나서 가벼운 집안일이나 책 읽기 같은 활동을 하시면 온열이 몸 전체로 더 고르게 퍼집니다. 두 번째 타이밍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가 이완신경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이때 천골 파스가 이완신경 활성화와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수면 중에도 이완 효과가 계속 이어집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신경이 이완되면서 다음날 아침에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관계 하루 전 또는 당일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데요. 미리 준비된 몸은 자신감을 만듭니다. 관계 하루 전에 세 곳 모두 파스를 붙이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랫배 혈관이 넓어져 있고 사타구니 근막이 풀려 있고 천골 신경이 활성화된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혹시 당일에 하실 경우에는 관계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붙이시면 됩니다. 혈류가 충분히 증가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네 번째 타이밍은 가벼운 걷기 운동 후입니다. 걷기 운동을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나면 다리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혈류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이미 상승한 혈류 위에 추가 자극이 더해져서 효과가 극적으로 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신 후에 돌아와서 10분 휴식, 그러고 나서 파스를 붙이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이상적인 주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 루틴은 주 5회에서 6회입니다. 저녁 샤워 후에 아랫배 파스와 사타구니 파스를 붙이시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특별 루틴은 주 3회에서 4회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천골 파스를 붙이시는 겁니다. 이 2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돈도 거의 안 듭니다. 파스 한 상자면 한 달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안전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민감한 성기 부위나 고환 주변 피부에는 절대로 붙이시면 안 됩니다. 성기와 고환 주변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곳입니다. 신경 밀도가 극도로 높아서 화상이나 신경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3곳, 아랫배와 사타구니와 청골에만 사용하세요. 둘째, 캡사이신 파스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캡사이신은 고추 성분입니다. 매우 강한 자극을 줍니다. 사타구니와 청골은 민감한 부위와 가깝기 때문에 강한 자극이 전달되면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반 온파스나 쿨파스만 사용하세요. 셋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줄여서 시작하세요. 온열 파스는 혈관을 넓히기 때문에 혈압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 아랫배 15분, 사타구니 10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시고 15분에 한 번 정도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급격한 변화가 없으시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넷째,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테스트부터 해보세요. 아토피나 습진,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파스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부위에 10분 정도 붙여보시고 붉어지거나 가렵지 않은지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세요. 다섯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화상을 입어도 바로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온열 파스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짧게 하시고 중간중간 손으로 만져서 온도를 확인해 주세요. 이상 5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것이니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남성의 활력 문제는 한 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우리 몸 전체의 순환 시스템, 혈류와 신경과 혈관 탄성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혈류가 부족하면 신경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근막도 이완되지 않습니다. 근막이 이완되지 않으면 다시 혈류가 막힙니다. 이렇게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풀어주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뀝니다. 오늘 알려드린 3곳의 관문 기억하시죠? 아랫배, 혈류의 교차로 사타구니, 혈류의 톨게이트 천골, 신경의 스위치. 우리가 할 일은 이 3곳에 파스를 붙이는 것, 2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 이것 하나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변합니다. 처음 며칠은 당장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미묘한 변화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아침 반응이 달라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우리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 삶의 활력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돌아온다는 것은 일상 전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친구들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고, 우리 손주들과 더 활기차게 놀아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황기태 씨, 인천에서 건설 현장 감독으로 35년 일하시고 퇴직하신 67세 황 씨. 지금은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신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올 때마다 놀이터에서 같이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고요. 황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파스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웃기겠지만 자신감이 돌아오니까 정말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가 되셨다 해도 우리 몸이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세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 신경은 아직 반응합니다. 우리 혈관은 아직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그 회복의 첫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파스 하나 붙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곳의 관문, 아랫배와 사타구니와 천골. 이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한 번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